야 인사.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저번에 PL 영상을 하고서 좀 제 주변의 분들이 PL 예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PL에 대한 예시를 좀 보면서 어떻게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PL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를 잠시 다시 복습해보자면 우리가 논리를 만드는데 사용했던 방법이에요. 그죠? 포인트, elaborate, example, and link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논리를 상대방이랑 싸울 필요는 꼭 없지만 논리를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느냐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필의 예시를 한 3가지 정도 들어보면서 같이 어떻게 실생활을 활용할 수 있는지 볼 거예요. 한국인들의 절대 끝나지 않는 논쟁, 탕수육은 부먹인가 찍먹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찍먹파여서 오늘 포인트를 탕수육은 역시 찍먹이지 라고 잡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포인트, 탕수육은 찍먹, elaboration을 이제 할 거예요. 첫 번째, 왜? 부으면 눅눅해지니까. 자, 그 다음, 눅눅해지는 게 왜 나빠? 왜냐하면 튀김을 먹는 건데 튀김의 바삭함을 느낄 수가 없잖아. 다음에 또 한 번 더? 그럼 튀김의 바삭함이 왜 중요한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식감, 바삭바삭한 식감이 좋거든. 그리고 두 번째로 눅눅해지면은 보관이 너무 어려워져. 왜냐하면 나중에 남으면은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게 소스가 안 묻어있으면 에어프라이어기나 이런 거에 돌려서 바삭바삭한 식감을 되게 살려서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부어서 놓으면은 계속 눅눅하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요? 남은 걸 다시 먹는 기분이 들어. 튀김의 바삭함도 느낄 수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새 거의 느낌으로 계속 먹고 먹을 때도 바삭한 식감을 살려서 먹으려면 탕수육은 역시 찍먹이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지금 원래 PEL 할 때 포인트, elaborate, example, 링크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example 안 썼잖아요. 근데도 저는 그냥 쭉 갔죠. 왜? elaboration의 왜를 한 4번 정도 물어봐서 이게 establish가 잘 되면은 example이 없어도 elaboration으로 논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의 예로 example 없이 탕수육은 왜 찍먹이 대세인가에 대해서 오늘 포인트 첫 번째 이야기해봤어요. 자, 예시 넘버 2. 첫 번째 예시는 우리가 좀 평소에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다면은 두 번째 예시는 조금 사회적인 사회적인 예시를 좀 들어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로는 홈스쿨링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포인트, 홈스쿨링에 반대한다. 왜? 왜냐하면 아이가 받는 교육의 질,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왜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학생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공부의 진도 그리고 결과를 확인을 해야지만 그 교육이 효과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홈스쿨링은 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워? 왜냐하면 다수의 학생을 연구하고 평가해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학생에게만 맞춰진 교육이라서 또래 집단에서 다른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간과하기가 너무 쉬워서 어떻게 돼? 이 학생이 진짜 어느 정도 필요한 속도로 배워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그샘플은 뭘 줄 수 있을까? 미국의 아미시 피플이라는 그 아미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학교에 가지 않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홈스쿨링을 하다 보니까 미국 전체 다른 사회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있고 어느 정도 배워가는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미시 피플이 미국 다수의 사람들과 경쟁을 하거나 혹은 미국 다수의 사람들의 교육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홈스쿨링의 나쁜 점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마지막 링크로 어떻게? 그래서 홈스쿨링은 좋지 않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예시. 세 번째 예시는 뭘 줄 거냐면 우리가 두 번째 홈스쿨링을 반대한다라고 했지만 토론을 한다라는 기분으로 이거를 뒤집어서 홈스쿨링에 찬성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홈스쿨링에 찬성한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자, P, 홈스쿨링 좋아요. 적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수의 평균에 맞춰서 하는 교육은 이런 개개인이 가진 다른 특성과 적성을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왜냐하면 보통 학교 교육은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자,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교육자가 다수의 학생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수 카테고리에 들지 않는 소수 학생들, 예를 들어 너무 앞서 나가는 친구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친구들의 경우는
평균을 위한 교육에서 만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도태될 확률이 높다. 그러면 홈스쿨링은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좋은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홈스쿨링은 한 학생의 특성, 능력, 적성에 맞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심화 혹은 보충 과정이 필요한지 등에 맞춰서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이 과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것의 예는 뭐가 있을까? 예시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루시어 콴 피겨 스케이팅 선수라던가 아니면은 미국의 팝 아티스트 그룹이죠. 조나스 브라더스 같은 경우 뭐 이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 교육이 아니라 좀 이런 특성을 키워주고 혹은 이 친구들이 가졌던 그 직업과 관련해서 계속 연계가 돼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의 경우 홈스쿨링을 했을 때 이런 것들에 더 포커스를 해서 이 친구들에게 더 알맞은 교육을 해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뭐 조나스 브라더스, 미셸 콴 같은 사람들이 홈스쿨링이 좋다를 서포트해주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링크 작업목,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학생들에게 더 맞는 교육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홈스쿨링은 좋다 라고 우리가 포인트를 증명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 PEEL의 예시를 좀 실제로 들어봤는데요. 이 예시가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 또 여러분도 직접 이 PEEL을 좀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아마 앞으로 토론이라던가 발표라던가 특히 말싸움 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고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연습 파이팅들 하시고 저에게 혹시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다음 콘텐츠로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러분 댓글로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참고해서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볼게요.